우상호 비대위의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려운 시기에 맡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처음에 맡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런 지금까지 그런 행보를 보면은 마음에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하지? 마음에 안 든 부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 부분, 성에 안 차는 부분. 별로다라는 생각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었는가. 너무나도 확 다 이재명 편을 들고 바꾸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뭐 사당화, 근데 전 사당화 진짜 아니거든요. 솔직히 사당화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기 많고 문재인 대통령 인기 많다고 해서 문재인의 사당화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기에 하고 계신다라는 점. 그리고 절충 안으로 잘 맞춰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나한테 다 욕을 해. 입이 두둑두둑 하시는데 성공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우상호 그래도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을 지키겠어. 나한테 욕을 하시오. 약간 역바지. 아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아니,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좀 안쓰럽게 생각해 주세요.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여건이 지금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 상황에서 당을 비상체제로 해서 꾸려가야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 당의 오너가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당의 오너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교체되는 이 시기에 그 비대위원장이 할 역할은 별로 큰 것이 없죠. 그걸 어쨌든 이 절차상의 이 문제를 잘 지켜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어긋나 버렸거든요. 네.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갔다가 다시 중앙위원회 갔다가 다시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알고도 그러는지 모른 채 하는 건지 하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비대위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어제 그제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된 것이 당원 80조와 그 권리당원 수표가 부결이 된 것이 재적위원회 문제다, 재적 과반수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는 이게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투표를 하는데 출석의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의 과반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재적의 과반수가 안 됐어요. 출석의 과반수는 됐는데. 네.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인원이 안 차서 그냥 부결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같은 그 투표에 다른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80%, 90% 찬성을 받아서 가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또 기초단체장들 이렇게 돼 있으니 한 400명 정도 되죠. 그렇게 돼 있으니 아직은 친문이 많이 있는 거죠. 현역위원이나 기초단체장 이쪽에. 그래서 친문 쪽에서 친명의 이 두 가지 하나는 방탄용, 하나는 사당화 이것을 거부를 하는 현상 그것이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중앙위에다가 재심이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거 부결된 거를 한 부분을 딱 떼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일사부재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비판 막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또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당규 국민의힘이 당원당규로 그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죠.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주안점 보고 있는 게 그 기소만으로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당원 80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원을 찾아보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있을 때 이거 내가지고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통과됐던 거죠. 왜냐하면은 부정부패와 우리는 선을 긋겠다. 우리는 차떼기 정당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참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방탄용이냐 이런 또 비판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세다. 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여기 중요한 점은 이제 기소만으로도 당직이 정지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기소라는 것은 이제 검사를 향한 우리의 그 국민들의 시각인데 솔직히 검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검사 조직이 국민들은 경찰 조직과 항상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저의 이력을 속이고 이제 약간 더 과거에 한 5년 정도 전에요.
이제 제가 당에서 근무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밝히지 않고요. 일반 국민으로서 경찰을 만난 적이 있었죠. 하다못해 뭐 운전하다가도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강압적이에요, 솔직히 경찰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경찰에게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한 정도로 수사받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일반 국민들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경찰을 향해서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억울한 감정도 있었고. 근데 검사는 다르겠지 했는데 지금 검사 보세요. 자 보십시오. 줄리 의혹했던 인터넷 언론사 이거 압수수색 할 건입니까? 다 그 언론사는 근거를 기반으로 다 그 언론에 기사화한 부분이에요. 더 숨긴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압수수색하고 주가 조작, 경력 학력 위조한 거, 경력 학력 김건희 그 씨의 경력 학력 위조는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사문서 위조예요. 기간 아직 남았습니다.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 다 무혐의 결론냈습니다. 주가 조작이요? 이거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뭐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다 무혐의다. 경찰 조직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 경찰에서부터. 근데 이것이 뭐 검찰에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죠. 기소 정말 되겠습니까? 안 되는 한마디로 것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 건까지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찰은 억압적이고 검사는 지금 못 믿겠다라는 검사가 그런, 기소하겠어요 지금? 그런 아무것도 안 하죠. 마음이 있는데 검사가 진짜 공정하느냐? 하나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은 물론 억압적인 경찰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경찰분들 중에는 또 훌륭한 분들도 많다. 최근에 제가 기사 보고 되게 감동받았던 게 물에 거의 잠겨 있는 반지하를 거기에 깨고 들어가서 그 구로구 개봉 지구대였던 것 같은데 여성 남성 경찰관 두 분이서 서로 협조해 갖고 들어가서 했고 또 어디더라 신림동 쪽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 봤고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들이 보기에는 권력 위에서 어떤 논의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검사에 대해서 그때는 검사가 제대로 기소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소만으로도 직무 정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지금에 와서는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또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 정권에 따라서 수사 강도를 달리하는 건 맞죠. 그런데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신 거는 물론 지금 검찰도 안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도 안 했어요. 검찰이. 그것은 그 문재인 정권 때 안 했던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만약에 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헌 80조를 개정을 하려는 게 지금 거기에 찬성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공화국이 되니까 야당 탄압을 할 거다. 야당 탄압을 하기 때문에 이 80조 1항 무조건 기소만 돼도 그 기소만 되면 당직 정지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지할 수 있다거든요.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중에 한 20명 정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그거 무차별적으로 기소를 하고 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 이야기죠.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까지는 저는 수긍이 가요. 지금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은 뭐 사정 한파가 부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사망을 고치는 것을 보고 전 사망을 고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당무위원회가 한다. 그렇죠. 이게 원래 윤리심판원에서 사면을 하잖아요. 사실상 사면을 해주잖아요. 1항에 대해서. 중지시키는 거. 중지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을 중지를 시키는 거죠. 사면이죠 일종의. 그걸 윤리심판원이 하는 걸 당무위원회로 바꿨죠. 윤리심판원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어요.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때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못 믿는 거죠. 윤리심판원이. 사면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대신 내부인 당무위원회로 바꿨는데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사면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앞에 80조 1항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망을 보니 이것은 방탄용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반론하실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안 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때 당시였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고 이것이 좀 무르익을 그 시점에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었다는 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외부에서는 보시는 의견이 옳으신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첫 번째, 그럼 검찰의 기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현재 검찰의 기소는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검찰의 기소가 정말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거나 정말로 검찰은 중립적이라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구성이 완전히 외부 인사로 다 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윤리심판원은요. 그럼 보고 있는 처음부터 봐야 되는 서류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은 서류를 보고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리심판원 내 윤리위심판위원들은 솔직히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탄압인지 정말로 검사들이 내놓는 그런 주장만 보고 이것이 정말 옳다라는 것인지 이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그 양쪽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름의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살짝 넘어가서 지금 최고위원도 같이 뽑잖아요. 28일 날. 근데 최고위원이 과연 지금 뭐 친명이라고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고민정 후보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안점이 송갑석 의원이 살아 돌아올 것인가 역전승을 해가지고 2명이 그러면은 친문 의원이 2명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이재명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당내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송갑석 의원도 보니까 전북에서는 7위인가 했더라고요. 호남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출마를 한 사람인데 호남 그 7위하고 강주 전남에서는 2위인가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 아슬아슬하죠. 따라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찬대 후보를.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잘 아시지만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이 선거에서는 최고위원은 큰 역할을 못합니다. 과거처럼 전부 다 같이 뽑아서 1위가 당대표 되고 2위가 최고위원, 3위가 최고위원 이렇게 되면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를 충분히 견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단일 지도 체제랑 지금 이렇게 뽑는 것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것이고 같이 뽑으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최고위원 따로 뽑고 대표 따로 뽑으면은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어차피 힘을 못 쓴다.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없네. 우리 이경 대변인 최고위원 최고위원 출마도 하셨었죠. 제가 힘 못 쓰는데 출마하셨다고 젊은 피로 출마했는데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명직 남아 있지 않아요? 지명직 최고위원 2사람이 있죠. 네, 남아 있잖아요. 가능성은 없나요? 연락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사실 586 당내에 민주당의 586 중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빠질 테니까 97 너네들이 좀 나가서 분위기 바꿔봐. 맞서봐 이재명한테 이래놓고는 약간 지금 모양새가 뒤로 싹 빠져 있는 듯한 모양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지금 뭐 이분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2024년도에 공천권을 가질 텐데 누가 나서서 거기다가 감히 흔들어 댈 것인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내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진 어른들. 공천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공천권을 마구 흔든다?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천권을 흔들 수 있을까?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또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당대표여도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이거든요. 이주석 보십시오. 원외니까 지금 저렇게 쫓겨나는 거 보세요. 이것은 국회 여의도 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796이 부추겨놓고 뒤로 빠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지. 중진 의원으로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선 이상 중진협의체 만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솔직히. 그러면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은 우선 침묵하고 계셔도 우선은 침묵하고 계셔도 우리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가야 되는 거대 담론을 좀 내놓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하나 더 하나 더 하실 마지막 말씀이 꼭 아까 주제가 좀 넘어갔는데 네. 우리 언론에서 고민정원만 친문 그래요. 근데 민주당의 친문이 아니었던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정원만 왜 친문이라고 하냐. 솔직히 그럼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억울하거든요. 그럼 나는 언제 반문이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도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컷오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경은 친문이라는 소리를 왜 못 듣지? 그럼 나의 희생, 나의 시간, 나의 그동안의 열정은 뭐였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말 친문이면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대변인이 되셨어요. 그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본인이 원하는 직책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표를 내려고 했다. 어느 일각에서는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냥 조용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이 바로 안 됐잖아요. 부대변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변인이 다음에 마지막에 좀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때 대변인을 본인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표를 한번 내려고 했었다. 또 일각에서는 냈다. 그리고 출근도 안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정말 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거였으면 나에게 맞는 본인이 생각했던 일을 그 직책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고위원 얘기하다가 불통이 갑자기 고민정 그래서 이랬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으로 마치 본인 혼자서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친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그 고민정 의원도 그것을 전 고민정 의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파는 듯한 모습은 좀 안 보여줘. 본인이 이건 자중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